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9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자산형성 자립지원교육 실시. 부천시는 지난 20일 시청 판타스틱 큐브에서 세계 지역 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와 센터 종사자 등 51명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및 자립지원을 주제로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희망저축계좌 등에 가입한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정부 매칭금, 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자의 금융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됐다. 특히 참석자들이 자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익힐 수 있게 구성됐다. 교육은 정세윤 재무설계사를 초빙해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 밀착형 내용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체계적인 자금 관리와 합리적인 소비 지출 방법,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 금융 지식과 금융상품 이해, 노후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의 중요성, 미래 안정성을 위한 재무설계 전략, 생활비 절감을 위한 실천법 등이다. 정미연 부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산 형성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보건소 통합돌봄 지원사업 보건의료 분야 사업 설명회 개최.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지난 10월 20일 시흥시 보건소 5층 강당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2026년 3월을 앞두고 관계기관 관계자와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지원사업 보건의료 분야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거주지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와 현장 실무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설명회에서는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 보건의료 분야 주요 서비스 내용, 기관별 역할 및 협력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각 동 실무자가 직접 참여한 질의응답과 사례 공유를 통해 대상자 맞춤형 연계 및 현장 중심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통합돌봄 기반의 보건복지 연계 체계 강화를 위한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이형정 시흥시 보건소장은 내년 본격적인 정책 시행을 앞두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흥형 통합돌봄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천시 막장 유튜버 근절 위해 시민대책위 출범. 부천시는 10월 17일 부천역 피노키오 광장과 마루 광장에서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가두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각 단체 회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벌어지는 일부 유튜버와 BJ들의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일탈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대책기구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훼손된 도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는 관내 17개 국민운동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구성됐다. 발대식은 시민대책위 결성 선언과 경과보고, 조용익 부천시장 시민대표 발언, 구호 재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여자 200여 명이 피노키오 광장 일대에서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날 막장 유튜버 BJ 제재 입법 촉구 서명부에 서명하며 시민과 뜻을 함께했다. 특히 조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실천이 도시 질서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며 이번 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앞으로 부천역 일대의 건전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단체별로 요일을 나눠 가두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막장 유튜버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촉구 활동도 지속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오늘 발대식은 시민이 스스로 나서 공공질서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지키겠다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책임 있는 행동이야말로 건강한 미디어 문화와 안전한 거리 문화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약사회, 시보건소의 보행 보조기 20대 기증. 시흥시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든든한 후원이 올해도 이어졌다. 시흥시약사회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지난 15일 보행 보조기, 실버카, 20대를 시흥시 보건소에 후원했다. 시흥시약사회는 매년 지역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낙상 예방이 중요성을 강조하며 꾸준히 보행 보조기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시흥시약사회는 물품 후원을 넘어 방문양료 사업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시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건강 증진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보행 보조기 후원 역시 이러한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후원된 보행 보조기 20대는 시흥시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대상 어르신과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전달된다. 보건소 방문 간호사와 치매안심센터 간호사가 직접 대상 어르신들을 찾아 전달함으로써 실질적인 필요와 상황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홍성원 시흥시 약사회장은 어르신들이 보행 보조기를 통해 더 건강한 일상을 누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흥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정 시흥시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구석구석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해준 시흥시 약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후원받은 보행 보조기가 안전한 외출을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달하고 앞으로도 시흥시 약사회와 협력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천 시민 84.9% 살기 좋은 도시 2025 부천시 시민의식조사 민선 8기 부천시의 시정 운영에 대해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지난 9월 4일부터 13일까지 만 18세 이상 시민 80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3.45% 피범위 내에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부천시 거주 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84.9%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0.2%는 앞으로도 부천에 계속 살겠다고 답했으며 타 도시로 이주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7.6%에 그쳤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분야는 대중교통 87.8%, 생활편의시설 80.4%, 공원 산책로 등 녹지공간 80.3%, 주거지역 위생관리 78.5% 등이었다. 반면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도시균형개발 46.4%이 꼽혔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63.2%로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 23.3%보다 약 40%피 높았다. 이는 지난해보다 5.2%피 상승한 수치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다. 특히 지역화폐 부천페이에 대한 만족도가 70.4%로 지난해 대비 13.6%피 상승하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부천 세대국제축제 67.9%, 공원 녹지 조성 64.8%, 보행안전 강화 60.7%, 철도 교통망 확충 60.6% 등 주요 정책이 긍정 평가를 받았다. 시민이 바라는 부천의 미래상으로는 활력 있는 경제도시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교통편의도시 35.7%, 교육도시 32.6%, 복지도시 24.7%, 환경도시 20.5% 순으로 조사됐다. 부천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 의견을 시정 주요 정책과 현안 대응 전략에 반영, 현장 중심의 체감형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의 뜻이 모일 때 더 유능하고 효능감 있는 시정이 완성된다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주권 도시 부천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 부천시, 예방수칙 준수 및 접종 당부. 국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에 따라 부천시는 시민들에게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과 함께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의 백신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본뇌염은 주로 8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11월까지도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올해 3월 27일 일본뇌염의 주요 매개체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처음 확인돼 일본뇌염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이후 매개모기 밀도 증가에 따라 8월 1일에는 일본뇌염 경보로 상향됐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릴 경우 전파되며 초기에는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드물게는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 발작, 경련, 혼수, 마비 등 중증 신경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기피제 사용, 밝은색 긴 옷 착용, 방충망 정비 등을 통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본뇌염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며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은 빠른 시일 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권장된다. 김은옥 부천시 보건소장은 최근 매개모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10월은 일본뇌염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라며 시민 모두가 모기 물림 예방 수칙을 생활화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반드시 접종 일정을 지켜 감염 예방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